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일 때 향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엄지발가락과 연결된 발쪽이 붓고, 그러니까 아마 종무지 외반증, 여자분들 그 엄지발가락 잘 꺾이는 부분 있죠? 그 관절인데 그 부분이 붉어졌다. 염증 반응이 있는 거죠. 붉어진 거, 발적. 이 부위는 걸을 때 아프고 점점 더 발가락이 아파져서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상 뼈는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뼈가 침식이 없다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이 아픈 관절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깎여요. 이것을 관절의 침식이라고 합니다. 뼈의 침식이라고 하는데 이빨 깨먹은 것처럼 깎인 자국이 나오는데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심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분은 심하지는 않은 겁니다. 통풍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으니까 일단 부위가 통풍 부위니까 통풍이 의심된다고 진단을 한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기 전에요, 아주 초기일 때 이렇게 발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또는 발목, 발 뒤꿈치 또는 발가락과 발등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붉게 부풀어 오르면은 딱 보면 통풍처럼 보여요. 근데 통풍이라는 것도 원래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하는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죠. 통풍을 진료하는 데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기원도 비슷하고 진료하는 과도 같다.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통풍이 의심된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죠. 큰 병원에서 그래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79가 나오셨네요. 류마티스 인자는 보통 정상이 15 정도, 15 이하인 경우가 많죠. 병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는데요. 보통은 15 이하여야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입니다. 이분은 지금 79니까 약 대여섯 배 정도 나온 거죠. 5배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염증 수치는 0.6. CRP 같은 경우는 보통 0.5 이하여야죠. 0.5 이하. 0.5보다 적어야 됩니다. CRP 수치는. 그래야지 염증 수치가 정상인 건데 0.6 아슬아슬하게 넘었어요. 정상 범위. 그러니까 지금 류마티스 인자는 5배 정도 되고 CRP도 약간 넘었죠.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확진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 류마티스에 가깝다는 진단이 나온 거죠. 현재는 약 복용을 하고 있고, 지금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고 약처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관절의 붓기는 빠지고, 아마 진통소염제랑 스테로이드 종류 드셨겠죠. 그러니까 과로 붓기는 빠지고 아픈 것도 덜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 류마티스 인자 79, 15까지가 보통 정상인데 79인데 CRP 0.6이면 류마티스로 확진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쪽의 발가락 관절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는 증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질문 주셨죠. 그러면 류마티스 인자가 이렇게 양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제가 기존에 3분 강의 중에서요, 류마티스 인자로 검색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수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할 때 항CCP 항체라는 걸 이용하죠. 이 항CCP 항체까지 수치가 양성으로 나와야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에 진단을 확실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사람도 적으면 3%에서 많으면 25, 30%까지도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류마티스 인자가요. 그러니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도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다른 질환, 루푸스나 피부경화증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간이라든지 폐질환, 세균 감염, 악성 종양 또는 매독 같은 성병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가 아닌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3에서 25%는 양성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참고를 할 뿐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참고를 할 뿐이에요. 이걸로 확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는 것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할 수 없다. 그리고 염증성 반응, 염증성 증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분은 CRP가 0.6, 염증 수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를 접목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는 아니죠. 류마티스 인자 양성은 동반되는 염증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판단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나중에요. 류마티스 인자가 내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확률을 이제 조사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5년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추후에 발생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30%입니다. 아까 확률 물어보셨죠? 류마티스 인자가 79인데 내가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향후 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3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는 류마티스 인자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더욱 잘 변화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사람들은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류마티스 인자가 다시 정리합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추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는 가급적 낮아야 좋겠죠. 류마티스 인자의 혈중 농도가 높은, 류마티스 인자의 역가 수치가 높을수록 추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는 낮을수록 좋다.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류마티스 인자에 대한 제 기존 3분 강의도 꼭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